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부산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 편안치과의과 원장 김도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임유공 대표님의 이제 파트너사의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치과 경영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가가 사실은 원장님들이 이게 궁금하신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임상적으로 좋은 거 알겠는데 99%의 이미 성공률, 98% 성공률을 99.5% 이렇게 가져가는 게 치과에 큰 도움이 돼?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부끄럽지만 이제 이게 과연 치과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적혀 있네요. 가이드 수술로 이제 지난 8년 동안, 10년 동안 이제 2015년부터 가이드로만 했으니까 가이드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OP를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이제 그 디지털 정품 인증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뿐만 아니라 뭐 안과, 뭐 수의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제 서비스가 많이 확장되고 있고 외부로도 뭐 예술 작품에서도 뭐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런 종이 인증서들 많이 있는데 바로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조금 디지털로 바꿔서 옛날에 코로나 때 우리가 그 접종 증명서 다 들고 다녔었잖아요. 그게 있어야만 카페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런 걸 한번 디지털로 바꿔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휴사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생각보다 제가 마케팅을 거의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병원이 현재 160개로 늘어났고 이제 각종 여러 과에서 다 쓰면서 벌써 1년 만에 이제 10개월 만에 정품 인증서 20만 장이 나왔습니다. 10만 명, 약 9만 8천 명이니까 이게 지난주 수치거든요. 9만 8천 명한테 나왔네요. 생각보다 잘 써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인증서가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저장되면 이제 모델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우리가 10년 뒤에 뭐 병원이 폐업한다든가 만약에 10년 뒤에 환자가 이사간다든가 했을 때 모델 정보를 주고서 환자들이 좀 더 AS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구상하는 그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이제 좀 편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임플란트 주의사항 같은 것도 다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항상 와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요? 아니면은 너무 많이 부었어요. 피가 밤새도록 많이 났어요. 그거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날 아침 9시쯤에 다시 한번 보내줘서 고객이 자주 하는 질문을 조금 없애게 그걸 시스템화하는 게 사실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개발하고 있는 건데 요새 그 의료 분쟁 많잖아요. 동의서에 작성하고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치과 이제 사업도 하면서 치과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치과 나가야 되는데 그 수술 환자가 밀려 있거든요. 그러면 쫙 밀려 있고 마취하고 상담하고 마취하고 동의서 받고 앉으면 한 30-40분이 지나 있어요. 그동안 기다리고 있는 시간도 있고 그동안 물론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가만 보고 있으니까 이 동의서 작성하는 과정을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리고 이런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전자사면 서비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이런 서비스 한번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 잘 개발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앞에 두 개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맞춤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인증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카톡 채널 요새는 패러다임이 옛날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이제 유튜브를 넘어갔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대형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카카오톡 채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서는 카톡 채널을 이용한 마케팅 엄청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좀 지원해 드리려고 이제 저희 인증 서비스 쓰면은 카톡 채널로 유입시키는 서비스 좀 도와드려서 병원이 더 잘 되게 하는 서비스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 리뷰 알림 서비스인데 이거는 뭐 캐시노트라는 앱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앱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아마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드렸고 저희 치과 개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태룡대라고 아실 거예요. 부산에서도 시골 축에 속하는 영도 태룡대 구석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4개의 그런 입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보시면은 이 버스 정류장이 기본티콘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만 없어요. 저희만 버스 정류장이 없고 약국도 없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안 좋은 10개 치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입지에 인수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된 치과를 해서 굉장히 열악했어요.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체어 3개 공간에 4개를 우려넣었죠. 막 직원들끼리 부딪히고, 직원하고 환자하고 부딪히고, 저하고 스태프하고 부딪히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좁아서. 수술실은 당연히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진료를 해와서 지금은 잘 컸는데, 여기 보시면 구석에 있는 체어가 수술 체어였어요. 옆에서 스케일링하고 있고, 그 옆에서 수술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해왔습니다. 당연히 뭐 컴퓨터도 없었고요. 컴퓨터는 딱 2대. 제가 2017년에 이 병원을 인수했는데 윈도우 XP 2개, XP가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병원을 운영해왔다. 양도가 8천만 원에 인수 개원을 했는데 이제 3년 후에는 이제 이전 확장을 하게 되었고, 최고의 치과도 대형 치과는 아니지만 좀 세련된 치과로 해서 이게 2020년인데 저는 나름대로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55인치, 그 당시 40인치보다 55인치가 훨씬 크거든요. 그냥 조금 차이가 많이 차이 납니다. 55인치에다가 전체어 CT 다 분석하게 하고 모든 체어에 고학 카메라 달려있고 현미경으로도 다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서 좀 멋있는 세련된 치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이전하면서 이제 신안도 많이 늘었고 인근 최다 임플란트 수술 병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늘어나는 신안도 지금도 월 신안 100명을 꾸준히 유지한 지 벌써 한 3년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만들었던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나, 그리고 현재 그건 개원 현실 한번 바로 알아보면 이게 놀라운 내용인데, 치과가 폐업한 치과를 조사해 봤더니 5년 미만 운영한 치과가 20%가 된다고 합니다. 1년 미만의 폐업한 치과가 6%고요. 그러면 100개 중에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지금은 올해 하반기 유난히 더 힘들잖아요. 올해 하반기는 유난히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뭐 풀땡 치과 이런 치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게 주류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은 거의 5구, 4구 임플란트가 5구가 정가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치과도 물론 그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점점 폐업 타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개원 현실이 그래요. 이제 뭐 임상도 잘해야 되고 이제는 만능이 돼야 됩니다. 경영 시스템 설계 잘해야 되고 자본력도 있으면 좋고 학벌 좋으면 좋고 입지도 좋아야 되고 환자 민도 잘해야 되고 직원 리더십도 좋아야 되고 마케팅 역량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되게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저희 치과 이게 왜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 사실 잘 모르시겠죠? 저희 동네에 그 작은 동네에 30개밖에 없는 그 인구 10만 구에 365 치과가 들어왔는데 365일 오는 내내 진료하시는 원장이 있었어요.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그런데 약간 저수가였어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 우리를 둘러싼 경쟁자들이 이렇게 대형 병원도 많고 365일에 체력도 좋으시고 저수가를 자백하는 건 아닙니다. 저수가 중에서도 깜짝 놀라운 게 진료를 엄청 얘기를 해보면 임상 지식이 엄청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수가까지 해버리면 그냥 강력한 경쟁자인 거예요. 이런 분들 사이에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적은 치과, 오래된 치과, 망해가는 치과, 그때 그 치과가 덴포토에 5년 동안 올라와 있던 매물이었거든요. 5개월 동안 올라와 있던 매물인데 인수가 안 된 물건이었어요. 5개월 동안이면 굉장히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해서 이제 잘 성공시킨 만큼 주위에 뭐 후배들도, 학생들도 후배들도 찾아오고 동기들은 당연하고 선배님들, 재결혼하신 원장님들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는 적당히 먹고 살면 된다. 나는 큰 욕심 없다. 남들 버는 정도만 벌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후배들이 찾아오면 녹록지 않아. 지역 1등권 또는 3위권을 목표로 해야 겨우 우리가 중간가거나 중상위권에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디프렌드 해갖고 차별화를 시켜라. 너의 치과와 너가 뭐가 다른가를 브랜드 강화를 통해서 입지를 강화해라 라고 말을 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17년에 이제 개원을 하면서 아까 되게 허름한 치과였잖아요. 그 와중에도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치과도 수술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치과가 제가 오기 전까지 1년 동안 총 10개 했더라고요, 임플란트를. 근데 제가 갔는데 임플란트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약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치과가 허름하지만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걸 홍보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다 많이 안 주잖아요. 이때 실제로 이거는 다 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덴티움에서 그때 처음 출시했을 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그거 사이즈 받고 이제 서명 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지금 5, 6년, 7년 지나니까 이제 안 먹혀요. 브랜드 가치의 상승에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제 하락 고성도 이제 맞이하게 되더라.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의사 실력 교육이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가 안 먹히는 거죠. 이제 이런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너희 치과는 왜 그리 비싸냐? 저도 이제 아직 이제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너희 치과는 왜 그리 비싸냐? 이제는 원장님 실력을 어필하는 것도 이제 안 먹혀. 이제 할 사람 다 한 거예요. 어필하는 것도 안 먹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출의 하락도 오고 임플란트 신안도 많이 감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너희 치과는 왜 그리 비싸냐? 그러니까 저수가 치과의 프레임이 전 국민에 씌워진 거예요. 왜 딴 데는 38, 49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는 2배 이상 받냐?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결정사항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밖에 없죠. 고민을 합니다.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제고를 해보자. 상담 효율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 수가를 방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더불어 진료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향상된 임상 결과를 통해 환자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액티링크를 만나게 되었고,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작년 9월에 한 개를 도입해서 수술실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올해 5월에 2개를 추가로 구매해서 2대는 이제 다 기존에 상담실에 있던, 기존에 수술실에 있던 건 상담실로 보내고요. 새로 2대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치과에 3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이제 플라즈마 임플란트라는 거를 이제 브랜드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지에 있는 원장님 중에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원장님들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플라즈마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가이드 임플란트가 디지털 임플란트로 환자한테 불린 것처럼. 그때도 누가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자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가이드를 하신 원장님이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2016년, 15년에는 디오나비밖에 없었는데 디오나비만 실제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도 그 당시 2016년에 임플란트 스튜디오 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메이킹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플라즈마 임플란트 브랜드 메이킹을 들어갔고, 이제 상담전에 원내 마케팅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원 마케팅에서 어떤 마케팅인지 또 구분을 하고, 상담실 마케팅도 또 따로 진행하고, 시술 전문 마케팅도 따로 해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전에 원내 마케팅이죠. 블로그 마케팅, 웹 마케팅으로서 플라즈마 임플란트라는 걸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배너가 저희 임영웅 대표님과 직접 얘기를 했어요. 플라즈마 임플란트로 이제 브랜드 메이킹을 할 건데 엑스밴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딱 2주 만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원장님들 병원에 배치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걸 갖다가 상담실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액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만큼만 아날로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블랙보드로 해서 이제 머백님 해가지고 플라즈마 임플란트라고 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플라즈마 임플란트가 뭔지, 플라즈마 임플란트가 뭐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브랜드 메이킹 되는 거죠. 그걸 노리고 모든 건 디지털이지만 이것만큼은 아날로그로 해서 수술실에, 대기실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플라즈마 임플란트라는 게 좀 취향이 나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의 마인드를 이어가는 저희 실장님이 알아서 디지털 플라즈마라고 적어놓고 좀 어색한데 그래도 냅둬볼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써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워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실에 하나를 비치했기 때문에 상담시에 바로 환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컴퓨터로 같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영상자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돌려서 이런 표면 처리를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수료 마케팅이 이제 또 제가 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그 인증서 발행 서비스거든요. 그 주의사항 수술한 다음에 주의사항을 상담시 설명하는데 컴퓨터로 주의사항 설명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치아 선택하고 제도 선택하고 플라즈마 표면 처리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플라즈마 표면 처리 진행하셨고요. 이런 게 해서 실수성이 증가해서 표면의 탄화수소를 제거하고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주의사항을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설명드리고 그러면 발행이 되고 환자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정품인증서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품인증서가 플라즈마앱사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부산 세미나 때도 이거 설명했는데 그 이후로 사용량이 확 늘었어요. 그게 전국 각지에서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플라즈마 정품 표현처리기사가 이게 왜 어느 정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했냐면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환자분들은 플라즈마 표현처리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시거든요. 뭐라도 한 게 내가 너한테 해줬다는 거를 뭔가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경영 결과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상담 이제 실장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회사에 어떻냐 도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상담률이 좀 어떻냐 할인율은 좀 감소했냐 물어보니까 확실히 할인율이 감소했다. 저희가 이걸 처리하면 돈을 더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쓸 때도 사실 아까 굉장히 시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가이드조차도 비용을 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바에는 아싸리 고수가를 유지하고 거기에 다 해서 한 번에 최고의 진료, 즉 아까 장호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자라는 그런 컨셉을 갖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감소했대요. 그리고 동의율이 뭐라도 내가 최신 진료를 너희 치과는 왜 이렇게 비싸나 했을 때 한 가지 할 말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 실장 상담을 하는 상담실장이랑 실장한테 우리가 무기를 주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플라즈마 표면 처리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장들도 설명을 할 때 외산 임플란트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150만 200만 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게 됨으로써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 그 말 한마디가 환자한테 꽤 크게 워킹한다 하더라. 작동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의만 있더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임플란트 매출 좀 많이 줄었다가 이걸 도입하고 나서 4월에 마치 옛날에 신규 개원, 인수 개원했을 때 그리고 디지털 임플란트로 한번 브랜드 메이킹했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나서 이게 사실 최근에는 가장 많은 사실 이 정도 환자 수면은 100개가 훌쩍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임플란트가. 그러면 그때처럼 임플란트의 매출이 좀 증가를 하더라 라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항상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피크 찍고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올해 하반기 들어서 여름부터 갑자기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조금 줄어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브랜드 메이킹의 효과를 한번 저는 겪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에서 의의를 보게 되면은 최신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병원 차별화를 이거를 좀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치과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 입장에서 치료 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과 하나의 무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매출 상승은 못하지언정 했습니다. 한때 매출 상승을 이끌어내고 매출 하락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성미서 원장님이 모션엑스 쓰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플라즈마 임플란트로 브랜드 메이킹 하시는 제 동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플라즈마 표현 처리로 50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받으신 원장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어떻게 자기가 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수가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해가는 치과를 좀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해가는 치과를 좀 방어하려고 이제 그렇게 효과를 보고 썼고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이는 모든 게 저수가 치과 프레임으로부터 탈출을 위한 모두 수단으로서 경영에서 의의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상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다른 분들 워낙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부산의 허준보 교수님이라고 이제 법조과 교수님이신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논문 쓰기 전에 이제 최근에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분이 발견한 게 또 새로운 거죠. 안 쓰는 분도 다 아세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마지널 본 로스가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마지널 본 로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널 본 게인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저 같은 일반 임상에 봤을 때 그런 교과서에서나 연자분들이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가 표면 처리를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티슈들이랑 그런 본들이 임플란트 그런 보철 주위에 아름답게 감싸져 있는 그런 모습이 종종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 개인이 있으면 더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더 확신해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한 상황의 성공을 위해 하다기보다는 방어적인 진료 실패를 줄이기 위해 액티링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거의 10년간 가이드로만 수술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이상하게 가이드로 필요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페일이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플레미스 테크닉을 취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체크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가이드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 아십니다. 막상 정말로 디자인도 깔끔하고 본도 넓고 했는데 드릴링 해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열어보면 정말로 오염물질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감지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가이드가 빡빡한 경우에는 제가 가이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가이드가 빡빡할 경우에는 토크의 감지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가이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어쨌든 간에 가이드 위주로 필요하다 보게 되니까 2% 이상의 페일이 지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입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를 줄이기 위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보철을 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2개월 보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드 임플란트를 뉴 임플란트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효과로 이제 노리기 위해 그 액티링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발치후 즉시 식림의 환급률을 올리기 위해 이게 논문상으로 검증을 아까 원장님이 자고 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즉시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조금 어렵긴 해요.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 굉장한 술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거를 주로 쓰시는 원장님들은 효과가 있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의 진료일수록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한 지역의 거점병을 운영하다 보니 어렵다는 케이스는 페일한 케이스는 다 저한테 와요. 저도 좀 쉬운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케이스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라도 이제 1mm, 2mm 차이로 이제 심어야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 그때 그 성공률 마지노 본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막아준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더 이제 액티니크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치로 보려고 만든 건데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했고 10개월 동안 플라즈마 표현 처리는 다 한 건 아니고 초반에는 작년에는 저도 의심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왠지 페일이 좀 줄어드는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치를 정리해서 모델을 정리해서 이제 엑셀로 정리를 했더니 페일률이 저희 병원에 2명의 원장님이 있는데 한 명은 현재까지 페일이 0개 있고 저는 2개가 났거든요. 워낙 어려운 거 하다 보니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다른 이제 송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까지 이걸 도입하고 나서 지난 10개월 동안 페일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입으로는 말하는데 형 저는 더 이상 이제 액티링크 없으면 수술 못하겠다. 이게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실제 통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송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차 원장님인데 4년차 원장님이 약간 어려운 거점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해내면서 페일로 연결을 가져간다라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한 심리적 안정성을 주고 총 성공률이 99.4%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통계상 유의함이 있다는 걸 이제 저희 병원에서 1000케이스는 아니지만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강좌에서는 이 액티링크가 지금 액티링크라는 모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똑같은 모델로 해서 OEM으로 해서 메가젠의 모션엑스로 해서 이미 3, 4년부터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연자분들 중에 서울에 그 김대영 원장님이라고 덴티움에다가 플라즈마 표면 처리로만 지금까지 5,000개 이상 심으신 원장님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원장님 의견을 따르면 그 덴티움의 플라즈마 표면 처리했을 때의 성공률은 정말로 어떤 임플란트 쓰는 것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는 이제 재신입 시에 이제 예전에 페일 났던 환자가 있으면 이런 걸 또 한 번 더 처리를 해주게 되면서 좀 더 최신 진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진료를 해드리겠다 해서 설득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침수적 오피를 할 때 그런 심리적 부담이 많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오피를 하게 되는데 원인 모를 페일에 대한 부담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표면에 탄화 수술을 많이 제거해주기 때문에 출시가 3, 4년 된 임플란트 쓸 때, 이거 매번 옛날에는 저도 이제 임플란트 회사를 여러 개 썼고, 제가 약간 그 장비를 정말 좋아하는데, 임플란트 장비 수술 키트만 28종을 들고 있거든요. 28개가 아니라. 좋다는 걸 다 써요. 그리고 다 쓰다 보면은, 이제 막 임플란트도 같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환불도 많아지게 되고, 근데 이제 환불 안 하고 4등, 5년 된 것도 그냥 씁니다. 표면 처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이거는 다른 잘 안 다루시니까 팁을 잠깐 드리자면은, 표면 처리 시간은 1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면 처리 타이밍이 중요한데, 보통 대부분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안 쓰게 되는 허들이 바로 뭐냐면 1분이라는 시간인데, 최종 드릴링 시에 하고 나서 표면 처리를 들어가시면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환자도 하고 기다리고 있고, 나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최종 드릴링과 초기 드릴링, 수술 전 이 사이에서 되도록 이제 많이 안 써보셨다, 처음 써보신다면은 드릴링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술자는 다 압니다. 마지막까지 안 하고 사실은 다 적해놨는데 마지막까지 드릴링 할 뿐이죠. 그래서 초기 드릴링 몇 번 하시고, 테크니크 돌리시고, 최종 드릴링 하시고,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같이 가이드 오피를 하시는 원장님들은 저는 술 전에 무조건 다 돌리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다 본 타입도 정해져 있으니까. 수술 전에 미리 돌리고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표면처리기는 임플란트 개수가 한 40개 미만이라 그러면 한 개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6, 70개 넘어가면은 한 개 가지고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대를 돌리시는 게 그때부터 좀 편하실 것 같고, 표면 처리 같은 경우에 이게 또 허들이죠. 직원이나 없는데 어떻게 한 명 더 있어야 되나? 직원이 돌리고 팔꿈치로 치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글러브를 가지고 멸균된 부분을 우리가 잡고, 스텝이 잡고, 멸균 안 된 부위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기차로 보통 팔꿈치 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진료실에 오피할 때 쓰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 제안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소음이 들리시죠? 이게 술 성공률 향상을 위해 상담 때 말씀드린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환자한테는 이 소리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멘트를 통해서, 아까 그 위생 선생님 굉장히 말씀 잘하시던데 이런 멘트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가이드 오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률이 99.5%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하나 추가를 드릴 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플라즈마 멸균기 스터링크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가이드도 멸균 가능합니다. 다들 보철물과 임플란트 픽처가 이거에다만 멸균하는 거 턱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이 가이드조차도 오염됐을 수 있잖아요. 기공서의 환경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입안에서 맞춰볼 때도 있고, 사실 우리 이 비멸균 상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딱 1분 20초 정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멸균이 진행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가이드 오피를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 표면 처리와 이제 치과 병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그건 저희 액트링크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네, 사용이 가능하고요. 치과 쪽은, 병원은 다 사용료가 무료거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네. 아까 맞춤형 디자인 이런 거는 수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약간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인증서는 다 무료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미 그 비용을 제조사에 다 납부를 합니다. 네, 제조사에서 다 납부하고 모든 회사 거의 다 발행이 가능하고.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안 할 일은 못 같습니다. 점점 유저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기분 좋은 게 저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안과에서 라식 수술 받은 환자분들이 덴티움 인증서 받고 이런 게 이제 교차로 발생하니까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없으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